문제 2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일단 여러분 AB의 길이잖아요. AB의 길이. 그럼 길이라 하면 A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A 제곱으로 구합니다. 맞죠? 이때 이거 정리해서 표시하시면 A제곱 빼기 10A 플러스 25 더하기 A제곱에 2A 플러스 1 이렇게 적습니다. 완전 제곱식이네요. 자, 표시해서 적어보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이 값을 최소로 만드는 A를 공부해보면 빼기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에서 9로 나누면 18, 즉 이만큼을 더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하시면 얼마? 8분이에요. 아셨죠? 따라서 A, B의 최소값은 루트 8이에요. 언제? A가 3일 때. 요게 0이 될 때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답 3번. 정리. 문제 3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각 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실수 K의 값을 모두 해석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A, B, C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볼게. 90도 A, B, C 이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고정된 점은 A점과 C점이고 B점이고 C점은 이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볼게요. 바꿔 말씀드리면 노란색 직선하고 파란색 직선이 서로 뭐한다? 그렇죠. 수직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직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0 빼기 K 그렇죠? 곱하기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5 빼기 K 했을 때 수직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3이죠. 마이너스 K 곱하기 요거 플러스 1 되니까 마이입니다. 마일이라 이런 해석이 가해지죠. 전체적으로 요 마이너스 지우고 요 마이너스 위로 흡수하니까 이렇게 되나요? 6분의 K에 K 빼기 5 이퀄 1이다. 맞지요? 전개 K제곱 빼기 5K는 6이 될 수뿐이 없으니까 K제곱 빼기 5K 빼기 6은 0이란다. 이런 해석이죠. 따라서 인수분에 의해서 해석하시면 K값은 얼마? K값은 6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답 6 또는 마이너스 2. 정리. 문제 6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에서 말이죠. 기본적인 성향 중에 하나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예요.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예요. 근데 선생님이 각 변을 이렇게 M 대 N으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도 M 대 N이에요. M 대 N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나눠서 그 점을 이어 또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삼각형의 정보는 PQR이라 하죠. 이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얼마죠? G'.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요. 아셨죠?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똑같이만 나누면 원래 삼각형하고 새로 그 내분한 점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변하지가 않아요. 아셨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때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을 중점이니까 몇 대 몇이죠? 1대1로 내분한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이 내분한 거예요. 여기도 1대1, 여기도 1대1, 여기도 1대1. 그럼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무게중심? 그렇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꼭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칠판 지우고 풀어볼게요. 자, 따라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를 해석하면 몇 분의? 3분의 이렇게 나가죠. X 하는 친구들을 다 불러들여서 더하세요. X 맞지요? Y에 있는 Y 친구들을 다 불러서 더해주세요. 답입니다. 이제 요거 계산하면 9니까 3분의 6은 2 주세요. 요거 10에 21이에요. 3분의 21은 7이 줬죠. 따라서 답을 적으세요. 답은 얼마래요? 2,7입니다. 정리. 9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 O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두 직선 y는 x 플러스 a하고 y는 x 플러스 b라는 평행한 두 직선이 왔을 때 직사각형 넓이를 이들에 의해서 3등분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AB를 구하십시오. 자, 일단 여러분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라 하면 6 곱하기 10이니까 72죠. 이해되세요? 72니까 이 한쪽의 넓이는 얼마죠? 그렇지, 24지. 이해되시죠? 띡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넓이가 24니까 선생님 이런 식의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24고 얘도 24고 얘도 24니까 아예 그냥 넓이를 구해보자.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요점의 정보는 얼마래요? 그렇지, A죠. 요점의 정보는 B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길이는 얼마? 12에서 A 뺀 거니까 이게 여기 길이야. 그 다음에 이 길이는 6이지. 요 길이는 얼마일까? 요 길이. 그렇죠. 12에서 얼마? 6 플러스 A 뺀 거지. 이해되세요? 왜냐? 요 점의 정보는 얼마야? 6, 플러스 A일 테니까 높이가 그걸 빵 뺀 거죠. 빼준 거지. 그 다음에 요 점의 정보는 얼마야? 6,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되나? 따라서 여기서 넓이 구한다는 것은 얼마죠? 2분의 1의 아랫변의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 요거 열면은 6 빼기 A예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의 해석이 24다. 이렇게 나갑니다. 됐나요? 그러면 2분의 1과 6 만나면 3이잖아요. 그러면 3으로 24를 약분하면 8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18 빼기 2의 값은 얼마? 그렇지. 3일입니다. 이게 3이에요. 됐죠? 따라서 A 값은 얼마? 2분의 15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사다리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그릴게요. 지워도 되죠? 보셨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아마 이제 6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 길이는 요만큼, 즉, 여기 써 있어. 6 더하기 B. 맞죠? 그럼 요 길이 얼마? 얘 이름도 B.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띡, 글씨 못 썼다. B. 여기서 나오는 넓이 해석은 2분의 1의 아랫변의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석이 24. 맞죠? 요렇게 지으면 3이니까 3, 24 나누면 8이죠. 결과적으로 2b 플러스 위의 해석은 그렇죠 얼마? 8입니다. 2b의 해석은 2니까 b의 값은 1이죠. 즉 a와 b를 서로 곱하세요. 답 얼마로 쓰면 되겠죠? 그렇지. 2분의 15 보세요. 정리. 그죠? 네. 근데 정리하기 전에
쌤이 산소 오발했네? 미쳤나봐? 줌이라. 이상하다. 그죠? 얘 이름이 뭐예요? 네. 8이죠. 그죠? 쏘리. 넘겨서 계산하면 18 빼기 8은 10이니까 10에서 2 나누면 얼마? 5가 됩니다. 5. 죄 없는 애를. 그죠? A를 5로 수정하십시오. 그럼 A가 5고 B가 1이니까 둘을 곱하면 얼마? 그렇죠. 5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리. 11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점에서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문제는 여러가지 풀이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얘는 두 가지 직선의 결합이죠. 얼마? 3x 빼기 y 플러스 이퀄 0과 x 플러스 y 이퀄 0에 그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군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두 직선이 있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군이죠. 하여튼 이해되세요?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군들 중에 뭐 쌤 잘 모르지만 이쪽에 이제 원점이 있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긴 친구는 얼마야? 요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긴 친구는 얘지 얘. 예. 이렇게 90도로 가네. 맞아요? 그럼 이 거리는 얼만데? 교점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 아니야. 맞아? 교점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 그렇게 구해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풀이법을 한번 두 개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이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군들 중에서 원점까지 거리를 최대값으로 표현한 그 해석은 이 교점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를 보면 타당하다. 그 얘기죠. 직선거리, 수직거리니까. 따라서 둘을 연립해서 더하시면 얼마죠? 이렇게 나가지. 맞습니까? 이렇게 나가지. 그럼 x값은 얼마야? y값은 얼마인데?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이지. 즉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 루트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답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정리.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냥 노골적으로 한번 해보죠. 뭐. 자,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 자, 여기 직선 정리하면요. X동네, Y동네.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까지 거리 D를 그냥 직접 구해도 돼요. 해보시죠. 뭐. 거리 D. 루트. 요거 제곱은 얼마?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제곱이니까. 0,0 대입하시면 얘죠. 즉 분자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을 때 전체 값이 최대값이 되려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얘가 무슨 값이 될 때? 그렇죠. 최소값이 될 때 전체가 최대지. 그렇게 보면 편해요. 따라서 이 2차식을 정리해 표현하시면 이거 되나? k제곱 빼기 6k 플러스 9 더하기 k제곱 2k 플러스 1 2배의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1 테니까 엮어주시면 이렇게 나가는 게 타당하죠. 맞아요? 그죠? 정리한 게 바로 이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식의 답으로 해석하시면 분자는 2고 루트의 이 값의 최소값은 8이에요. 정리하면 2루트 2니까 답은 루트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정리. 문제 13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이때 현 A, B의 길이가 4래요. 그럼 원의 반지름 해석하십시오. 자, 일단 이제 원과 직선이 만나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이 반지름 정보는 모르지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알면 이 유도하는 관계가 좀 보여요. 또 현 AB의 길이가 4니까 약 2란 말이지.
아셨죠? 따라서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주어진 직선 x 빼기 2y 플러스 5 이퀄 0까지 거리 d로 해석하시면 d는 루트에 1의 제곱 빼기 미쳤나봐 마이너스 2의 제곱 쓰시고 0, 0 얘입니다. 루트 5니까 그죠? 루트 5분의 5는 루트 5죠. 따라서 이 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써보시면 이런 얘기지. 원이 왔고요. 직선이 왔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 이름이 루트 5예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R이에요. 세 번째, 여기 점이 A고 여기 점이 B니까 요 길이에 대한 해석은 2가 되는 게 당연하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니 실제로 R제곱의 효과는 9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의 해석을 가하라. 답 3으로 보세요. 정리. 문제 14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해석하시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겠지. 연립해서 푸셔도 되고, 원이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있고, 원의 중심에 이렇게 발을 내렸을 때 공통현이 나오고, 이때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이니까 실제로 얘가 반지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림은 이래도 이 원에서. 그럼 이 원의 중심이라 하면은 그 중심 정보를 A, B라 했을 때 이 직선 위에 존재하고 이 원의 중심과 수직 관계의 해석을 이 직선과 이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셨죠? 따라서 이 원의 정보를 잠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원의 정보 얼마니? x 더하기 2분의 7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 마 3에 빼기 4분의 라는 해석으로 표현할 수가 있대더라. 맞지요? 따라서 본래 원의 기본적인 구조의 모습은 18이니까 19이니까 그냥 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기본 원의 정보는 마이너스 2분의 7, 4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한다면 요 직선은 요 직선과 수직이니까 이렇게 되나? 분의 곱하기, 여러분 이 직선의 정보는 얼마? 그렇죠. y는 2x 더하기 2인가? 그럼 여기다 곱하기 1을 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1 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지. 됐나? 그럼 양쪽에 요 2 곱하고 요걸 곱해주시면 선생님처럼 써도 돼요? 잘 써볼게요. 8-2b라 하면 2분의 7 더하기 a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엄연히 a, b라는 것은 이 위의 점일 테니까 누가 나와요? b는 2a 플러스 1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맞죠? 자, 이때 b의 값을 주어진 요 직선 보이죠? 요 직선의 방정식 해석을 통해서 대입해 보면은 8 빼기 2에 2a 플러스 1은 2분의 7 더하기 a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5a 8에 마이너스 2가 뿔류 이퀄 2분의 7이죠. 요거 넘기고 얘 넘겨서 계산하면 5a는 2분의 12에서 7 빼면 5죠. 라는 해석이 가해지면서 a의 이름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 동네에서 2분의 1 있는 건 얘 하나뿐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답입니다. 정리. 15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원이 직선 L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합니다.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원의 중심적 관점은 A이고 이 원의 중심적 관점은 L이지요. 그러면 개괄적으로 이 직선이 L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원의 중심은 이렇게 쓰시고 이쪽에 있는 원의 중심은 이렇게 쓰자라는 얘기고 그럼 끝났네. 이들을 연결한 이 직선은 L과 수직이면서 그들의 중점 정도가 L 위에 있다 이런 얘기지. 맞죠? 따라서 L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는다면 3 빼기 마이너스 5분의 1 빼기 3 곱하기 m 이퀄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점의 해석은 얼마? 2를 더해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 2를 더해 반으로 나누면 1입니다. 즉 마이너스 1,1이 이 위에 있어요. 이런 해석을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를 갖다 정리해 보시면 마사 이 얼마죠? 뿔8이죠. 즉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m은 얼마래요? 2를 보세요. m이 2입니다. n은 얼마죠? 3을 보세요. 따라서 직선 L의 해석을 가하면 답은 y는 2x 플러스 3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리. 문제 16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직선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원에 동시에 접한대요. 접한다는 것은 판별식 d가 0이라는 해석 내지는 교점이 하나다로 표현하는 거니까 일단 2차 곡선 그 다음에 직선의 해석을 먼저 볼게요. 자, 교점 하나니까 판별식 d는 0이죠. 따라서 연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넘겨서 얘잖아요.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이퀄 0이다. 해석해보시면 a 제곱 플러스 8b 이퀄 0이죠. 그 다음에요. 주어진 원과 동시에 접한다. 즉 원의 중심 0,-1에서부터 주어진 직선 ax 빼기 y 플러스 b 이퀄 0까지의 거리 d는 원의 반지름 1과 같다. 나오죠? 따라서 1은 루트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왕 절대값 제로와 마이너스를 대입하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곱해서 보는 게 편하니까 a제곱 플러스 1은 1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a제곱은 마이너스 8b니까 마이너스 8b 플러스 1은 연립해서 풀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1 지우시고 마이너스 8b 넘기시면 b의 제곱 플러스 10p 이퀄 0이다. 즉 b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거죠. 이때 a가 0이 아니랍니다. 즉 b가 0이면 a가 0이니까 b는 0이 아니에요. 그럼 a의 해석은 얼마? 그렇죠. b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니 a의 제곱의 해석은 80을 보자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a제곱 더하기 b예요. 둘을 더하세요. 답 얼마? 70입니다. 정리. 문제 17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원, 자 어딘지 모르니까 선생님 그림 한번 그릴게요. 주어진 원, 반지름은 3루트 2짜리 원이에요. 자, 이렇게 쓰시고 점 A는 마이너스 8,0이라는 그러한 점인데 문제는 P점이 이 원위로 움직여요. 이때 AP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시험 문제죠. 그럼 어떻게 될 때예요? 이 점을 지날 때는 아니겠지. 이렇게. 맞아요? 이 기울기보다 더 큰 기울기가 있지. 언제? 이렇게 접할 때죠. 요 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는 지우는 게 낫고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해석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얘기지. 이 AP 접선의 기울기. 따라서
이 해석, 요 90도잖아요. 이 해석을 가하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가하면 3 루트 2가 되면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예요? 그렇지, 64죠. 미쳤나봐. 8인데, 그지? 8이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밑변의 길이 해석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라 할까 이거? h랄까? h의 길이는 8이 64죠. 8의 제곱에서 3루트 2제곱 빼세요. 그러면 64에서 18 빼시면 얼마야? 그렇지. 46구나? 46 보세요. 얘 이름이 루트 46이야. 맞죠?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일 때 우리가 보통 기울기라고 말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라 이야기하고 주어진 관점에서 탄젠트 세타는 90도 여기 있으니까 얼마? 루트 46분의 3루트 2를 보는 게 타당해요. 맞죠? 그럼 루트 1을 위아래 약분하시면 루트 23분의 3이 좋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 답을 쓰세요. 얼마? 루트 23분의 3. 이렇게 착안하십시오. 정리. 문제 19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세점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를 평행 이동한 삼각형 O'A'B'에 대해서 A'의 좌표가 9,2입니다. 자, 이때 삼각형 O'A'B'에 내접하는 내접원의 방정식이에요. 이때 ABC를 해석하시오.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이거 보세요. A'의 효과가 9,2니까 이 평행이동의 주요 정도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키죠? 그럼 4,0이 써볼까? 4,0이 9,2로 왔으니까 아하,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 2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그러한 특징 있는 평행 이동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이 원, 즉 OAB에 내접하는 이러한 원이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원으로 이동하겠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원을 찾아보자 이거지. 평행 이동 되기 전에 원. 그럼 그 원은 엄연히 이렇게 내접을 할 거란 얘기야. 맞죠? X축과 Y축이 동시에 내접하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하면 A라는 문자를 썼네.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중심 정보는 R, R이 되겠지. 따라서 이 원의 정보는 X 빼기 R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R의 제곱 이퀄 R제곱인데 봐봐. 여러분 이 직선의 정보는 어떻게 되나? 여기 3이고 여기 4니까 그렇지. X절편이 4고 Y절편이 3이니까 이렇게 적을 거야. 양쪽에 12 곱하세요. 라는 직선이 되겠지. 맞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원의 반지름이 되겠지. 이걸로 구하면 돼. 출발. 결과적으로 R이라 함은 루트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에 R, R을 대입하시면 선생님처럼 되나? 그럼 이건 5잖아요. 따라서 전체적인 해석은 여기다 쓸게요. 5R은 절대값의 7R 빼기 12입니다. 자, 절대값을 열어주시면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5R이거나 혹은 플러스 5R이 나오지. 맞죠? 그럼 이거 좀 지우자. 아, 이건 이렇게 써. 색깔이 바뀌었네. 그냥 아예 이렇게 써. 두 개로 나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산수하시면 R의 해석은 얼마래요? 12, 1이죠. R의 해석은 얼마래요? 2, 12, 6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원의 반지름이 6이면은 이 뚫고 나가죠, 원을. 그러니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 1로 보는 게 타당한 거지. 맞지요? 반지름은 1이다. 너의 반지름은 1이다. 이걸 안 거야. 따라서 원래 이사 가기 전에 원의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 여기 써있잖아? 칠판 지울게요. 따라서 이사 가기 전에 원의 정보는 얼마래? 이거지 뭐. 얘인데 실제적으로 아래 정보가 1이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나? Y 자리에 Y 빼기 2 이렇게 놔야 되겠지. 맞나? 얘야, 얘. 그러면 X 빼기 6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 이퀄 1이래. 정리하면 (1) 넘어오면은 9니까 8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A가 얼마? 맞죠? B가 얼마? C가 얼마?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8이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44 빼기 18 쓰십시오. 이런 얘기지. 답 얼마? 26 보나? 답 26. 정리. 문제 20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직선이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에요. 한 직선을 원점에 대해 대칭하면 다른 직선이 나오겠죠. 따라서 밑줄 친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세요. 원점 대칭이란 건 각각 X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편해. 그죠? 이 끝이에요. 근데 밑줄 친 이 파란색의 해석이 얘랑 같은 거지. 됐나요? 이렇게. 자, 전개해 보면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나가죠. 따라서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보면, 왜냐면 플러스 오니까 선생님 보는 게 맞나 보세요. m 플러스 1은 이 부분은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n 빼기 1은 m 빼기 2랑 같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고 상수항 됐죠. 자, 연립을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 인가? 요 식을 여기다 슉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슉. 그죠? 마이너스 2 넘기시면 2n 좋죠? 요거 지우면 마이너스 2니까 n의 값은 마일이에요. n의 값이 마일이니까 m은 0이죠. 이 둘에 대한 해석을 가하십시오. 그렇지. m에서 5n을 빼시면 답은 5번입니다. 정리. 문제 21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 A라는 것을요, 이제 잡아놨고, 이것을 지나는 직선 L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다음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다시 되었다. 이때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해되세요? 갑시다. 일단은 요것을 지나는 직선 L을 해석하시면 Y는 M에 X 빼기 5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요 친구를 Y는 X 대칭을 시켜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X는 M에 Y 빼기 5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요. 이 친구를 Y축에 대해 대칭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 쓸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x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그랬더니 그 결과는 다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얘가 어디를 지나요? A. 지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지나면 대입하면 되니까 대입해보세요.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 x자리 5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는 m에 마일 대입하시면 마일 빼기 5 마일 이렇게 되겠네. 이거 넘기면 얼마? 그렇죠. 마사죠. 요거 마6이니까 실제적으로 m의 값은 6분의 4예요. 즉 기울기 해석하라. 난 몇 분의 몇? 3분의 2로 적으세요. 정리. 문제 22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좌표 평면 잡고요. 4,2는 이쯤에 둡시다. A 값은 양수로 뒀으니까 여기 A 값 줄게요. 이 C라는 점. B, B는 특별하게 Y는 X 위에 잡도록 합니다. 됐죠? 얘만 픽스된 점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이죠. 얼마라고? AC 더하기 CB 더하기 BA 길이의 최소값. 그럼 이런 친구는 선생님이 어떻게 푼댔어요? 이 제곱이 안 붙은 선분의 길이합의 최대 최소에 대한 해석은 뭐로 풀어라? 바이 대칭성으로 풀어라. 아셨죠? 그럼 대칭을 어떻게 시키는데? 이 고정된 걸 대칭시키면 돼요. 아셨죠? 이 고정된 친구 A, 즉 얼마? 4,2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돼요. 이 대칭시키면 얼마? 여기 있지. A'. 그 이름은 요거 대칭시켜요. Y는 X에 대해서 2,4. B점은 어떻게 찾는데? 요 점을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돼요. 대칭시키면 얼마인데? 이거지. A 더블 프라임. 얼마? 4,-2. 이 두 식을 이렇게 연결해봐.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봐. 그럼 얘 진정한 C점이 되고 얘가 진정한 B점이 돼. 최소를 만드는. 따라서 이 친구들을 연결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고 맞나?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CB가 있으면 당연히 이 길이가 길어지겠죠. 제일 짧은 건 직선 거리일 테니까. 따라서 이것의 최소값은 누구랑 같다? A-서부터 A 더블 프라임, A 프라임서부터 A 더블 프라임까지의 거리랑 같다. 써볼까요? 루트 2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가죠? 2니까 4, 6이니까 36. 답 루트 40 보세요. 그래서 답을 쓰시면 얼마? 2 루트 10이 좋다. 그런 얘기죠. 자, 이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실수 AB의 값을 해석해 보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뭐냐? A-와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이지? A 프라임과 A 더블 프라임을 연결한 이 노란색 직선을 찾으려면 끝나지. 그 직선과 Y는 X와 XY 교점이죠. 따라서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을 지나는 직선의 해석은 Y는 얼마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 지나는 점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마6이니까 마3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이 직선의 정보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으로 보자는 거지. 아시겠죠? 따라서 B에 대한 정보, 즉 A, 0은 얼마죠? 그렇지.
3분의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다가 3분의 10을 대입하면 0 나오니까. 맞죠? 그 다음에 b의 값은 어떻게 구해? b의 값은 y는 xy 교점이지. 맞나? 그럼 y는 x 연립해서 푸시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이니까 x의 값은 얼마? 4분의 10, 2분의 5를 보자. 그런 얘기죠. 정리. 문제 23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선 3개가 왔는데요. 이 직선 3개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직선 3개가 다 평행하면 되겠지. 맞아요? 두 번째, 직선 2개가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가 평행하지 않으면 되겠지. 마지막, 어떻게 되죠? 3개가 다 한 점에서 만나면 되겠지. 이 3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니 이미 이 둘은 기울기가 달라요. 즉, 3개가 모두 평행할 조건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따라서 직선 2개가 평행한 것과 점 하나로 모든 직선이 다 만난다. 이 조건으로 풀어보자는 거죠. 아셨죠?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라면 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하죠. 첫 번째 관점, x 빼기 y 이퀄 0하고 5x 빼기 ky 이퀄 15가 서로 뭐해? 평행. 두 번째, x 플러스 y 빼기 2 이퀄 0하고 5x 빼기 ky 플러스 15의 해석이 서로 평행. 맞죠? 3번 여기다 써볼까? x 빼기 y 이퀄 0. 맞죠? 얘네들에 대해서 교점, 동일 교점을 지난다. 이런 얘기지. 물론 한 직선이 있고 다른 직선이 있을 때 나머지 한 직선이 얘랑 일치가 돼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 주요 포인트는 평행하다는 거니까 그 관점으로 이제 해석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해석을 보시면 서로 평행이니까 여러분 기울기 얼마? 이 기울기는 1이죠. 맞아요? 다시 써볼까? 기울기는 1.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K분의 5죠. 이 둘이 같은 거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K 값은 얼마가 좋아요? 5가 좋은 거지. 같아야 되니까. 또 보자. 여기서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K분의 5잖아. 이 둘이 같은 거니까 그렇지. K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자, 마지막. 얘네 둘의 교점 생각하시면 이 둘을 연립해서 봐야 되겠지. 맞아요? 자, 이 교점 얼마? 둘을 더해보면 2x 빼기 2는 0이니까 x는 1. x에 1 대입하면 y는 1.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따라서 1,1을 어디다 대입해봐요? 5x 빼기 ky 마이너스 15을 0에 대입해서 k를 찾자. 이런 얘기죠. 대입해 정리하면요. 얘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0. 이게 좋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k 값이 5, k 값이 마이너스 5, k 값이 마이너스 10일 테니까 등장인물의 총합은 얼마? 마이너스 10이 좋다. 이런 얘기죠. 정리. 문제 24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원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y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A, B, R의 해석을 가하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자, 선생님 먼저 x축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x축과 만나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일 테고 여기는 4죠.
여러분 이 둘의 평균, 둘을 더해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한가운데가 오겠지. 맞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야? 1이지. 즉, 이 원의 중심은 x값이 무조건 1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y축도 만난데 y축에 또 그려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하죠. 이때 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의 정보가 2 플러스 2 루트 3이야. 나머지 한 점의 정보가 2 빼기 2 루트 3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이 평균은 얼마지? 평균 90도고 90도. 그렇지. 둘을 더해 반으로 나누니까 여기 값이 y는 2일 거야. 그럼 이 원의 정보는 y 값이 무조건 2라는 성향을 지녀. 따라서 이 원의 주요 특징에 해당하는 중심 해석은 얼마? 그렇죠. 1,2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1,2야. 여기서 써볼까? 봤으니까 지우자. 자, 중심을 찾았어요. 중심 찾았고 중심의 정보가 1,2야. 중심의 정보가 1,2. 지울까? 자, 이때 반지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반지름은 선생님들 모르지만은 맞죠? 이렇게 반지름 잡고 요 길이 얼마라고 했죠? 3이죠. 요 길이 3이에요. X축 요 선에서 요 길이 얼마? X축에서부터 위로 2칸 올라와 있는 거잖아. 맞죠? 2칸 올라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잖아. 따라서 아래 정보 해석은 이렇게 되겠지. 아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즉 9에다 4 더하니까 13이 좋아요.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가하면 a 값은 얼마? 1, b 값은 2, r의 값은 13이니 전체 해석은 16 보자. 이런 얘기죠. 정리.